김 지사가 조금 전 나온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댓글 공모 혐의는 유죄,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대법원의 상고 방침을 밝혔는데요. 이번 판결의 의미와 향후 정치권에 미칠 파장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항소심 판결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의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일단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에서도 실형이 선고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조금 전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9대 대선 국면을 전후로 김 지사가 드루킹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온라인에서 민주당의 우호적 여론이 만들어지도록 댓글을 조작하는 데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드루킹 측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역제안한 것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본 1심 판단은 법리상 오해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김 지사가 공직에 있고 도주나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실형을 선고받은 뒤 김 지사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 김 지사가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고 2심 재판부가 선고문을 읽어 내려가자 김 지사는 당혹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얼굴이 상기되고 또 표정이 굳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였는데요.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면서 즉시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지사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입니다.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판결에 대해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댓글 조작 공모 혐의에 대해선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린 건데 근거는 뭐였습니까? 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 조사 결과 김 지사와 드루킹이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1년 6개월가량 14차례 만나고 수시로 연락하는 등 긴밀한 관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김 지사가 드루킹이 댓글 작업을 한다는 걸 알면서도 기사 링크 등을 보내고 여러 차례 만나는 등 관련 협의를 한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핵심 쟁점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김 지사가 봤는지 여부였는데요. 2심 재판부는 드루킹 회원들의 일관된 진술과 드루킹 모임 내부에 남아있는 휴대전화, PC 로그 기록 등 객관적인 디지털 자료 등을 고려할 때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 사무실을 방문해서 킹크랩 시연을 참관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명백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네, 반면 드루킹 측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부분은 뒤집혔죠. 네, 그렇습니다. 김 지사가 드루킹과 한창 만날 때 이 드루킹 측이 청탁한 일본 오사카 총영사직을 거절하는 대신 센다이 총영사직을 역제안한 게 문제가 되어 왔었는데요. 그간 김 지사 측은 제안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당시 한 국회의원에 불과했던 터라 실제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 당시는 누가 2018년 지방선거 후보자로 출마할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던 만큼 드루킹이 댓글 작업을 했더라도 그것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따라서 선거운동에 대한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 아니니 선거법 위반도 아니라는 취지로 변론을 해왔는데요. 이 주장을 2심 재판부가 받아들여서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김 지사는 향후 정치적 행보에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임성호입니다.